안녕하십니까, 철몽몽입니다. 오늘은 무려 7개월 만에 요괴 시리즈로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요괴들을 소개했었는데 다른 나라의 요괴들도 궁금해하여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처음으로 동양이 아닌 서양 요괴 9마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모스맨이나 빅풋처럼 이미 유명해서 여러분이 알만한 요괴들, 그리고 프레스노 나이트크롤러처럼 이미 제가 소개한 친구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볼만한 최대한 신박하고 흥미로운 요괴들을 선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요괴, 웬디고. 생김새부터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웬디고. 웬디고는 주로 눈보라가 치는 캐나다의 추운 숲속, 북부 겨울의 춥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목격됩니다. 만약 인간이 추운 숲속에 고립되어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을 겪다 정신이 약해지게 되면 악령에게 영혼을 빼앗겨 웬디고로 변해버린다고 하죠. 웬디고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굶주림, 식인을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끝없는 살인 충동을 느끼는데요. 웬디고는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어도 배가 차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웬디고의 모습은 너무 말라서 피부 아래 뼈가 다 보일 정도이며 얼굴은 뿔 달린 사슴의 해골 모양으로 입가엔 항상 피가 묻어있으며 악취가 심한 모습이죠. 또한 긴 팔다리와 날카롭고 위협적인 발톱, 그리고 희생자들의 살을 발라내기 위한 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디언 부족인 오지부에족 언어로 해석하면 웬디고는 악령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탐욕, 욕망, 어두운 내면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초자연적인 존재인데요. 웬디고는 물과 얼음, 냉기와 서리를 다스리며 그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든 눈보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웬디고는 사람의 몸에 빙의할 수 있는데 그에게 정신을 빼앗긴 사람은 매우 충동적이고 잔인하게 변해버려 옆에 있던 사람을 죽이고 식인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추운 겨울날 숲속에 조난당하여 엄청난 포효와 함께 웬디고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웬디고의 가슴속 심장을 녹여 그를 죽이십시오. 두 번째 요괴, 잭 오 랜턴. 외국에선 할로윈이 되면 호박의 눈, 코, 입 모양을 낸 뒤 그 안에 양초를 넣어 유령 모양의 등불을 만드는데요. 잭오랜턴은 간단히 말하면 해로운 귀신을 쫓아내는 정령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잭오랜턴에게는 재밌는 탄생설화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옛날 옛적 아일랜드에 스팅기 잭이라는 악덕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남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교활한 사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악마를 초대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술값을 내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악마를 동전으로 변신하도록 설득했죠. 그리곤 동전으로 변한 악마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그 옆에 은색 십자가도 넣어버리는데요. 악마는 십자가 때문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잭은 악마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나를 앞으로 1년 동안 절대 괴롭히거나 건들지 말고 내가 죽어도 영혼을 빼앗지 마. 사실 잭은 곧 죽게 되어 악마에게 잡혀갈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던 건데요. 결국 악마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잭은 악마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잭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찾아온 악마. 이번에도 그는 악마를 속여 나무 위에 과일을 따오도록 하는데 잭은 악마가 나무 위로 올라간 틈을 타 나무 껍질에 십자가 표시를 새겼고 이번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악마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잭은 얼마 뒤 죽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악마에게 워낙 미움을 많이 받았고 그의 영혼을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지옥에 가지 못했으며 살아생전에 했던 악행들 때문에 천국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영원히 현세를 떠돌게 된 잭의 영혼은 순무에 석탄을 넣어 등불을 들고 지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후 이 이야기가 미국으로 넘어오며 순무가 호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유령 같은 인물을 잭 오브 더 랜턴이라 불렀는데 나중엔 간단히 잭 오 랜턴이라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요괴, 저지 데빌. 옛날부터 미국 뉴저지에서 여러 목격담이 나오는 저지 데빌. 이 사진은 실제로 저지 데빌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요괴는 염소 같은 얼굴에 박쥐의 날개, 캥거루의 몸통과 파충류의 꼬리를 갖고 있으며 성큼성큼 두 발로 걷거나 날아다닌다고 하죠. 저지 데빌의 목격담은 처음 등장한 173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50년이 넘도록 들려오고 있으며 한때 미국 정부에서는 이 요괴에게 $10,000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종종 뉴저지 남부의 광활한 미개발 지역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죠. 저지대빌의 목격담을 몇 가지 살펴보면 뉴저지의 늪지대를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하거나 반려견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며 마을에 나타나 가축들을 죽이고 사라지는 등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735년 한 여성이 1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남편은 술에 찌들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결국 13번째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극도로 분노하여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차라리 악마가 데려가 버려라. 이후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는 순식간에 울부짖으며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끔찍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괴물이 된 아이는 온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어두운 숲과 늪지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사라진 아이가 현재까지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요괴, 그렘린.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어느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봤다가 작은 크기의 요정인 그렘린이 달라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목격담을 시작으로 군인들 사이에서 그렘린의 존재가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이후에도 영국 왕립비행단의 비행사들이나 정비사들의 목격 사례가 자주 들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투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의 고장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군은 고장나는 이유를 조사하던 중 한밤중에 경납고 비행기 위에서 놀고 있는 요정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요정을 그렘린이라 불렀는데요. 그렘린은 기계 속으로 들어가 내부를 마구 파괴하거나 조작하는 등 전투기를 고장나게 만드는 짓궂은 존재였습니다. 이후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고장이 날 수 없지만 기계가 고장나는 현상을 그렘린 효과라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위에서 장난치는 그렘린을 목격하면 비행기가 고장나 통제할 수 없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이 떠돌게 되며 군인들이 전투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이죠. 이렇듯 그렘린은 기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요정인데요. 요즘은 첨단 기술로 인해 반도체 부품을 태우거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고장낸다고 하죠.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났다면 그렘린이 왔다 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괴, 마핑구아리. 남아메리카 아마조니아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요괴 마핑구아리.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정령으로 숲과 동물을 수호하는 일종의 수호신이라고는 말하지만 매우 난폭하여 가까이 접근한 사람을 죽였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털복숭이의 인간형 모습으로 눈은 외눈박이의 배엔 커다란 입이 있으며 몸에서 나는 악취는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라고 하죠. 또한 마핑구아리의 온몸에 난 털은 각종 오물, 여러 동물의 사체, 피로 범벅이 되어 굳어버린 상태라 매우 단단하고 억세서 칼이나 활은 물론 총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도 2m 정도로 거대하여 꽤나 위압감이 있다는데요. 마핑구아리의 울음소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매우 낮은 저음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 두 번째는 인간의 고함처럼 높고 시끄러운 비명소리. 확실한 건 실제로 마핑구아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평범한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요괴, 스넬리게스터.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 지역에는 1730년대부터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이전에는 본 적 없던 세상에서 처음 보는 존재를 발견하죠. 이 괴생명체는 새의 부리를 갖고 있었지만 입안엔 여러 개의 문어 촉수가 달려 있었으며 이마 중앙에 거대한 눈알이 하나 박혀 있었고 드래곤의 몸을 가진 매우 섬뜩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스넬리게스터는 마을을 습격해 빌 지퍼슨이란 남성을 살해한 뒤 여러 개의 촉수로 피를 빨아먹었고 이후 그를 낚아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죠. 이때 이 요괴를 직접 목격한 독일 이민자들은 독일어로 빠른 영혼을 뜻하는 슈넬러가이스트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현대에 들어 스넬리게스터라 바꿔 부르게 되었죠. 1909년 2월에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어떤 남성은 스넬리게스터에게 붙잡혀 경정맥을 물린 뒤 피를 뽑혔고 그 후 잡혀가다가 언덕 밑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죠. 미국 샤프스버그의 한 농가
바다에 살던 농부는 어느 날 헛간에서 스넬리 게스터가 알을 낳는 것을 목격하였고 조심스레 다가가자 요괴는 재빠르게 날아가 버렸는데 농부는 남겨진 알을 어떻게든 부화시키려고 했지만 끝내 알에선 어떠한 생명체도 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넬리 게스터는 1900년대 중반부터 더 이상 목격되지 않고 있죠. 7번째 요괴, 하이드 비하인드. 하이드 비하인드는 미국의 나무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섬뜩한 요괴입니다. 숲을 배회하는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요괴로 예전부터 나무꾼들이 숲에 들어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흔적도 없이 실종되면 다들 하이드 비하인드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했죠. 이 요괴가 진짜 무서운 점은 무슨 수를 써도 절대 하이드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건데요. 하이드 비하인드는 늘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빨리 뒤돌아봐도 이 요괴는 더 빠르게 숨어버려 절대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이드 비하인드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어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주로 털복숭이의 괴물, 인간 또는 짐승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숲을 돌아다닌 경험이 많은 나무꾼들은 하이드 비하인드의 본래의 모습이 곰과 비슷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드 비하인드는 무시무시한 웃음소리를 내며 날카롭고 단단한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사용하여 인간의 내장을 꺼내먹는다고 하는데 이 요괴는 알코올 냄새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맥주 한 병만 마셔도 안전하다고 하죠. 8번째 요괴, 피아사. 미국의 한 바위에 그려져 있는 이 벽화, 이 요괴의 이름은 피아사로 이 그림이 그려진 데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머나먼 옛날 미시시피강 상류에는 고기잡이와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족장인 오아토가의 아들 우팀이 친구와 낚시를 하던 중 거대한 괴물이 놀고 있던 아이를 낚아채 날아가 버리는 걸 목격하죠. 우팀은 아버지에게 말해 마을 사람들과 아이를 찾아 나서는데요. 원주민들은 그 괴물을 피아사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며칠이 지나 드디어 피아사의 은신처를 찾게 됩니다. 이후 오아토가는 6명의 용감한 전사들을 데리고 산의 절벽을 오른 뒤 피아사를 습격하여 독화살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피아사는 인간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난폭했으며 피아사가 큰 날개를 휘두르면 전사들이 맥을 못 추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전투가 이어지던 중 날개를 크게 휘두르던 피아사의 날개 축제에 화살이 꽂혔고 그곳이 녀석의 약점이었는지 피아사는 곧바로 사라졌다고 하죠. 이후 오아토가와 전사들이 마을로 귀환하여 성대한 축제를 즐긴 뒤 오아토가는 피아사를 잊지 않기 위해 바위에 그 모습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이 벽화가 처음 발견된 건 1673년 미시시피강을 탐험하던 자크 마르케트에 의해서인데요. 피아사의 벽화는 옛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창과 돌을 던지는 관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견 당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죠. 따라서 현재 볼 수 있는 벽화는 전해 내려오는 피아사의 기록을 토대로 20세기에 복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요괴, 아케리. 아케리는 미국 원주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존재로 무참히 살해당하거나 학대를 당해 죽임을 당한 어린 소녀의 영혼이라고 하죠. 따라서 아케리는 매우 마른 여자아이의 모습인데 눈이 검게 파여있어 해골 같은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괴는 마을에 나타나 여러 질병들을 전염시키며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아이나 노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죠. 아케리는 사람의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하며 인간을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또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든 변신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강력한 아케리에게도 약점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빨간색 끈을 자신의 목에 묶거나 소금을 뿌리면 아케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